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인터뷰의 이규진입니다. 오늘은 젊은 나이에 성공한 CEO라는 타이틀을 주게 된 청년을 만나러 이곳에 왔습니다. 고인물이 아닌 흐르는 맑은 물이 되기 위해 매일 회초리 같은 질문을 해가며 숙박업의 혁명을 일으키고 있는 오늘의 CEO. 지금 만나보시죠. 놀 곳도 많고 볼 곳도 많은 대한민국. 여행, 놀이, 데이트에 절대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숙박이다. 음지에 가려져 있던 숙박 산업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기업 야놀자. 누적 가입자 수 420만 명, 숙박 제휴점 만여 개, 매출 300억 원대의 성공한 벤처 기업으로 대한민국의 놀이 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여기 놀러 가시나 보다. 1박? 2박?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는 마음으로 밥 먹듯 도전해 야놀자의 성공을 이끈 이수진 대표. 시작부터 화려했던 곳은 아니었다. 야심차게 계획했던 사업들이 모두 실패하고 모텔 청소에서부터 시작해 매니저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던 그가 우연한 기회에 카페를 인수받아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인터넷 숙박 서비스 업계에 뛰어들었다. 2007년 야놀자 홈페이지를 공식 오픈하며 모텔 예약 서비스, 모바일 앱 런칭 등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분야에 도전하며 숙박업의 새로운 지표를 열었다.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1000만 번의 리스타트를 통해 발돋움한 이수진. 단숨의 성공이 아닌 정도의 길을 걸을 줄 아는 겸손으로 우리의 마음에 불을 지펴줄 CEO 이수진. 그를 만나본다. 성공은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것일까요? 아무나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도전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성공에 한 발 더 다가서기 마련입니다. 도전의 아이콘 이수진 야놀자 대표 모셨습니다. 이 대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아주 근사합니다. 네. 야놀자 본사에 있는 좋은 숙박연구소라고요? 네, 맞습니다. 잠깐 좀 좋은 설명을 좀 숙박연구소입니다. 해주시죠. 이곳 좋은 숙박연구소는 숙박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인테리어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숙박업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모든 걸 다 경험하실 수 있고요. 이곳에서 무료로 컨설팅도 해드리고요. 도면에 대한 어떤 컨설팅부터 시작해가지고 인테리어 구조, 재료,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앞으로의 운영 방식, 교육까지도 포괄적으로 이제 연구하고 그것을 같이 나누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강남 한복판에, 네. 서울 한복판에 아주 럭셔리한 이런 그 본사, 또 연구소도 가지고 계시고요. 그런데 우리 이 대표님이 어렸을 때는 거의 수조도 없었다. 수조도 아니었다. 이렇게까지 상상이 좀 안 가는데요. 어떠셨습니까? 어린 시절이 어떠셨나요? 어렸을 때는 굉장히 가난했고요. 가난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굉장히 사업을 하면서 흑수저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성공 사례다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굉장히 그냥 없이 살았고 가난했고 부자가 되고 싶었던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일찍 아버님을 여의셨다고요? 네. 그래서 할머님이 키우셨고, 네. 또 그 할머님도 중학교 때 또 돌아가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심경은 어떠셨습니까? 제가 4살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고요. 그 다음에 6살 때 저희 어머님이 이제 재혼을 하시면서 개가를 하셨어요. 그래서 할머니 밑에서 그 어린 나이부터 자라기 시작했는데 할머니마저도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위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중학교 1학년 때 예. 어린 나이시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할머니가 저의 인생에서는 가장 큰 그 울타리 같고 보호막 같고 안식처였는데 할머니가 일찍 가시고 난 다음에 굉장히 좀 외롭고 힘들고
내가 왜 여기에 이렇게 홀로 태어나서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이 대표님 그래서 공고 진학을 하셔가지고 이제 도면 그리는 그런 그 기술을 갖게 되셨고요.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작은 회사에 이제 취업을 하셔서 2년 반을 근무하셨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시기에 흙수저의 반란을 꿈꾸셨고 그 계기가 됐던 책이 부자 아빠 가난 아빠였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인가요? 서점 가서 자수성가형 어떻게 보면 자기계발서, 그다음에 자수성가 뭐 여러 가지 공부를 했는데 그 중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이 있었는데 그때 베스트셀러였어요. 네. 그걸 보고 나서 아 부자가 이런 거구나라고 처음 느꼈어요. 거기에서 저는 그냥 공부를 잘해서 전문 직종을 갖거나 아니면은 고소득이 있어가지고 돈을 많이 벌면 부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는 부자의 정의를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물론 일을 하거나 아니면 놀거나 잠을 자거나 본인이 그냥 쉬거나 여행을 다녀도 통장에 지속적으로 그 어떤 돈이 계속 쌓이는 시스템을 가진 사람이 진정한 부자다라고 정의를 내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진짜 부자구나.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 그 부자의 꿈을 이루신 건가요? 아니면 도중에 계신 건가요? 지금 과정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남들이 볼 때는 이미 이루신 것 같은데요. 뭐 이게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와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예. 아직은 제가 일을 해야지만 이게 예. 저희 이제 월급도 받고 회사의 어떤 돌아가는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아직은 과정 속에 있고요. 이 꿈이 이루어지면은 또 다른 또 어떤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겠죠. 저도 부자 아빠 가난 아빠를 읽었는데요. 네. 서로 길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 성공 노하우, 성공 인사이트가 의지에 있었습니다. 네. 처음에 시작을 꿈을 원대하게 갖고 스타트를 힘차게 하셨다. 뭐 이렇게도 보여지는데요. 그 모텔 예약 대행 사업, 지원 사업, 20대 청년이 어떻게 이런 사업 아이템을 구상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이제 위지를 분명히 가진 거는 부자가 되겠다라는 위지가 분명했던 거고요. 사업을 처음에 시작할 적에 제가 지금처럼 원대하게 많이 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작은 돈으로, 그동안 모아놨던 작은 돈으로 이걸 어떻게 부자로 굴릴 것인가, 부자가 될 수 있게끔 이 돈을 굴릴 것인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첫 번째 저한테 떨어진 미션이 주식 투자였습니다. 네. 그래서 4천만 원 가지고 주식 투자를 했는데 4천만 원을 고스란히 다 날리고요. 아, 그러셨어요? 예, 한 6개월 동안 2천만 원 날리고 6개월 만에 또 2천만 원을 날렸어요. 예. 그래서 4천만 원을 고스란히 다 날리고 도면 그리는 일을 제가 했었는데 병역 특례 당시에 이 일을 계속 해가지고는 부자가 될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게 숙식이 제공되는, 제가 고모댁에서 얹혀 살았다라고 했잖아요. 네, 이제 네. 독립을 해야 되는 시기가 됐기 때문에 성인이 돼서 숙식이 제공되는 데를 찾다 보니까 세 가지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는 언양어선이 있고요. 두 번째는 도자기 굽는 도예가촌이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이 숙박에 대한 청소, 모텔 청소가 있더라고요. 근데 언양어선을 타러 가면은 못 돌아올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도자기 굽는 터에 가면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소장농 그를 하시는 할머니나 작은아버지 댁에 살았기 네. 때문에 흙 만지는 일이 되게 힘들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름에는 좀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숙식이 제공되는 모텔 청소 일을 택했던 거죠. 요즘 같은 날씨에는 에어컨 팍팍 나오는. 예, 그런데 막상 되군요. 일해보니까 굉장히 덥더라고요. 그렇게 모텔 일을 택해가지고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외롭잖아요. 외롭고 그러다 보니까 종사자 카페를, 다음 카페를 개설을 했고요. 아, 직접 만드셨나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종사자 다음 카페를 개설해서 사람들하고 정보를 굉장히 많이 나누고 있었고요. 네. 그런 와중에 돈을 숙식이 제공되다 보니까 돈을 꽤 벌었고 그 돈 가지고 이 처음부터 이제 이 숙박업에 대한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샐러드 가게를 시작을 했습니다. 샐러드 가게. 예. 이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업을 해야 된다라는 얼추 그 책에서 많이 봤던 그런 어떤 상황이 있어가지고 샐러드 가게를 시작을 했는데 6개월 만에 망했습니다. 망하고 다시 돌아와서 한 게 모텔 매니저를 다시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사업을 한번 다시 시작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한 게 모텔 종사자 카페가 있으니까 이거를 통해서 모텔에 납품되는 업체들의 광고, 네. 그다음에 비교 견적, 그다음에 구인에 대한 어떤 구인 구직에 대한 채용 정보, 부동산 정보 이거를 B2B 사이트에 다 담자 해가지고 시작한 게 모텔 산업의 어떤 사업에 대한 시초가 됐던 거죠. 현재 야놀자는 이제 네. 우리나라 굴지의 숙박 예약 지원 앱인데요. 그런데 처음 이 모텔이라고 하는 이미지는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네. 예, 긍정적이지 않은데 좀 그것 때문에 좀 애로는 없으셨는지요? 굉장히 애로가 많았고요. 네. 지금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가요? 예. 제가 이제 질문을 받으면은 최대 경쟁자가 어딥니까? 라고 물어보면 전 인식이라고 답을 하거든요. 인식이요? 예. 부정적 인식 말씀하시는 그렇죠. 건가요? 이 숙박에 대한 공간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인식 자체가 변화되지 않는 이상은 저희가 곧게 뻗어나갈 수 있는, 폭넓게 뻗어나갈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한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인식이 조금 많이 바뀐다라고 하면은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앞으로 미래 가치가 굉장히 희망적으로 많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부정적인 인식이 굉장히 폭넓게 자리 잡고 있고요. 그게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청자 여러분 보신 대로 야놀자는 단순하게 모텔 예약을 대행해주는 그런 서비스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 내부를 들여다보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숙박업의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야놀자. 모텔부터 시작해 펜션과 게스트하우스, 그리고 호텔에 이르기까지 숙박업의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얘들아 이거 동영상 숙박이 여행이랑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또 여행이라는 게 놀이문화하고 또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용자들한테 데이트 코스나 맛집 정보, 또 연애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들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면서 2030 세대에게 필요한 연애, 데이트, 여행에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와 함께 숙박산업 전반의 서비스 증대에 앞장서고 있다. 우리 생활에 중요한 의식주 중 거주의 서비스업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업무 처리에 있어서 그 어떤 때보다 엄격하다. 사용자들이 되게 좋아하는 거니까 객실 내에서 많은 공간 내에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이거를 또 경험한 거를 우리에게 다시 피드백을 주고 편의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이 연구를 하고 그런 업체들을 많이 가서 만나고 개발하고 특히 대한민국 숙박업계 선구자인 만큼 더 세심하게, 더 신경 써야 할 것들도 많다. 저희가 조직이 아무래도 젊다 보니까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 아이디어들을 바로바로 사업에 접목시켜서 좀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의 신뢰는 늘 신사업 개척에서 보답받곤 한다. 이게 바로 젊은 기업 야놀자의 힘이다. 야놀자만의 성장으로 끝나지 않는다. 직원들의 건강을 위한 식사부터 운동으로 체력을 단련할 수 있는 공간까지 가장 큰 게 삼시세끼를 주는 식당, 또 저희 8층에 있는 헬스장. 그래서 얼마든지 직원들이 운동하고 마음껏 땀을 수 있게끔 건강을 챙겨주는 부분도 너무 좋고, 그다음에 8층에 있는 수면실 같은 경우도 직원들의 어떤 피로나 또는 이제 야근하면서 집에 가기 힘든 직원들을 위해서 또 다른 노력 하나. 더 좋은 공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스타트업 기업에게 일할 수 있는 공간과 교육 서비스를 지원하기도 한다. 적은 비용으로 깨끗한 공간에서 잠을 잘 수 있도록 숙박 문화를 이끌어가는 기업 야놀자. 끊임없는 도약을 거듭하는 젊은 청년 기업의 미래는 밝게 빛나고 있다. 네, 영상 잘 봤습니다. 야놀자가 호텔라우도 인수하고 게스트하우스, 펜션, 숙박 예약 사업도 하고 있고요. 사업 굉장히 다양하게 전개하고 있는데요. 이 대표, 이렇게 키우신 이 사업 성공의 두 번째 인사이트가 봄, 다해봄이라고 하는데요. 네. 무슨 뜻입니까? 일단 저희 사업을 봄에 시작을 했어요. 2005년도 3월 달에 이제 봄에 네. 시작을 했는데
매년 봄마다 굉장히 큰 이슈나 성장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봄을 한 번도 제가 제대로 봄처럼 느끼면서 지내온 날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봄처럼 느끼지 못한 이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면은 처음부터 A부터 Z까지 모든 걸 다 직접 해봐야지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다 보니까 하나하나 다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 해봅니다. 예. 예. 재밌는 표현이군요. 네. 예. 처음에 이 대표하고 다른 직원 2명, 3명이서 사업을 시작하셨다고요? 처음에는 저희 지금 현재 공동창업자인 부사장으로 있는 임상규 네. 부사장하고 저하고 둘이서 시작을 했고요. 2분이서? 예. 그래서 처음에 2분이서 하셨기 때문에 네. 뭐든지 다 해보셨겠네요. 네, 뭐 영업부터 시작해서 뭐 잘 못하지만 디자인, 그 다음에 예. 이제 잘 못하지만 HTML, 그 당시에는 HTML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소스라든지 아니면 뭐 격리, 세무, 뭐 웬만한 건 다 해봤던 것 같아요. 주방까지도 해봤던 것 같아요. 직접 밥까지 네. 지어줬으니까요. 지금 크게 보면은 야놀자는 원래 이제 모텔 숙박 그 예약 사이트로 시작을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텔 라우리 인수하고 호텔 쪽 들어가셨고, 그 다음에 게스트하우스, 네. 그 다음에 펜션. 네. 크게 보면 이렇게 4가지 분야 숙박 예약 지원을 하고 있다고 네. 보여지는데요. 앞으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일단 호텔, 모텔, 펜션, 게스트하우스 이 네 분야에 대한 숙박에 대한 불편 지수를 줄이자가 저희의 이제 어떻게 보면 사용자 단에 줄 수 있는 미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급자 단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또 어떻게 이거를 바뀌어 나갈 수 있게끔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표준을 제공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이제 시너지 효과가 나가지고 둘이 잘 합쳐진다라고 하면은 숙박 문화 자체가 어떻게 보면 러브라고 예전에 칭했던 부분에서 벗어나서 공간이라고 이제 변화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변화가 되면은 공간에 대한 재창출이 일어나고 재창출로 인해서 사용자한테 설렘과 행복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많은 분들이 돌아다닐 수 있는 영역을 만들게 되고요. 또 우리나라에는 이제 5천만 명밖에 없지만 네. 우리나라의 인접 국가들이 한 20억 정도 인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들이 저희 우리나라의 경쟁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실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라고 하면은 나라 전체가 어떻게 보면 여가를 활용해서 관광이나 여행을 손쉽게 할 수 있는 나라로서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에 저희 야놀자가 일조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성공 인사이트, 리스타트인데요. 다시 시작한다. 지금 이제 많이 시작해서 많이 이제 한참 나가 계신데요. 또 뭘 또 리스타트 하시는지요? 일단 제가 부자가 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어느 정도 이제 저희 어떤 과정 환경이라든지 회사 입장에서 먹고 살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저희 회사 10주년 행사 때 리스타트 선포식을 했는데요. 네. 여태까지 저희가 좀 먹고 살고 좀 어떻게 보면 숙박 산업을 약간 리드했던 거를 포기하고 이제부터 좀 더 과격하게 개입해가지고 진짜 어떤 문화를 한번 바꿔보자. 이게 저희 어떤 포부가 됐던 거고요. 리스타트라는 것은 거기에서 나왔던 어떤 저의 소명이고 저희 야놀자의 소명이고요. 사업하시는 분들의 모든 분들이 아마 어떤 조그만 걸 이루고 나면은 다시 시작을 해서 더 큰 걸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 과정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숙박 문화, 숙박 서비스 자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겠다라고 하는 문화적 파괴, 네. 이것을 지금 구상하고 계시고.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이제 많은 분들께 그런 얘기를 해요. 숙박을 하는 데 있어서 불편 지수가 어느 정도냐라고 하면은 요즘같이 성수기 때는 굉장히 크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바가지가 많고요. 네, 바가지도 네. 많고 네. 예약 잡기도 힘들고요. 또 그렇죠. 막상 갈 만한 곳은 굉장히 비싸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게 왜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많은 숙박업소가 있고 공간이 있는데 왜 이게 힘들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은 아직 현대화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숙박 시설에 대해서. 네. 아직 많은 어떤 숙박 시설이 옛날 시설을 그대로 갖다 쓰고 옛날의 운영 시스템, 옛날의 어떤 매뉴얼화된 그 부분을 가지고 쓰는데요. 제가 이제 리스타트 할 적에 3가지를 선포를 했어요. 첫 번째는 숙박업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겠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첫 번째가 인식의 변화. 예, 그렇죠. 예. 그래야지 이제 마음 놓고 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 시설에 대한 현대화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시설에 대한 현대화를 시키겠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시설에 대한 현대화가 돼 있어도 서비스 마인드가 제대로 돼 있지 않거나 운영 매뉴얼이 없다라고 하면은 인식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운영에 대한 어떤 매뉴얼을 서비스에 대한 매뉴얼을 표준을 만들겠다. 그래서 누구나 다 서비스에 대해서 굉장히 잘 인지하고 그거에 대해서 사용자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바탕을 만들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현대화가 돼야 되고 시설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제 이 운영하는 노하우가 쌓여야 된다. 외국의 경우에는 외국 사례의 경우에는 이 프랜차이즈가 되면서 선진화가 많이 일어났거든요. 이 프랜차이즈 산업 자체는 어떻게 보면 시설에 대한 산업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운영 매뉴얼과 교육이나 서비스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운영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게 소비자에 바로 미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뭐 젊은 세대들은 흑수저, 수저 논란도 많이 있고요. 헬조선이라는 말도 많이 나오고요. 많이들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젊은 세대, 지금 뭐 젊으시니까요. 이런 젊은 세대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남들한테는 제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저희 이제 신입사원들이 들어오면 제가 꼭 해주는 얘기가 있어요. 네. 3가지를 얘기를 해주는데, 첫 번째가, 시장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냥 일반 가치가 아니고 시장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저도 시장 가치가 굉장히 낮은 사람이었고, 지금 이제 시장 가치적으로 보면은 일반인들보다는 조금 더 올라가 있는 어떤 부분이 되는데, 네. 보통 사람들이 생각했을 적에 본인들이 생각하는 미래 가치나 본인들이 생각하는 어떤 기대 가치가 본인의 가치라고 잘못 판단을 하는데요. 그렇군요. 예. 네, 현실적인 거는 현실 속에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혹은 인정받을 수 있는 가치가 본인의 가치거든요. 그걸 저는 그렇죠. 시장 가치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시장 가치와 자기가 갖고 싶은 미래 가치의 갭을 얼마만큼 빠르게 메꿀 수 있느냐에 따라서 성장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달려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얼마의 시간이 남았냐라는 시간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즉 저희 신입사원들 보면은 거의 20대거든요. 그렇죠. 20대인데 과격하게 행동을 하면서 자기가 자유롭게 무엇인가를 해볼 수 있는 나이가 언제까지냐면은 제가 봤을 적에는 한 40살 정도. 저도 이제 아직 40살이 안 됐지만 네. 딱 그 정도 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유는 저도 이제 10살이 있고 7살 딸이 있는데 가정이 생기면서 뭔가 과격하게 행동할 수 있는 텀이 굉장히 작아지고 뭔가 이제는 안정적이고 책임져야 되는 나이로 변하더라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20대 전까지는 어떤 환경에 의해서 좌우지된다라고 하면은 20살부터 40살까지는 좀 본인이 생각한 대로 살아도 되는 어떤 시간적 여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적극적으로 하는데, 도전하고 예, 그렇죠. 더 들이대고 네, 이렇게 맞습니다. 살아야 된다. 예. 이런 말씀. 그래서 그 시간을 그냥 흘리면 안 될 것 같아요. 뭔가 굉장히 열정적으로 집중해가지고 뭔가 하나를 판다라고 하면은 전문가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세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나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저희 사원들한테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고 싶은 일이 본인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다. 네. 그래서 물론 하고 싶은 일을 해가지고 다시 0부터 시작을 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잘하는 일을 집중적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전문가가 좀 더 빨리 되고 자기의 어떤 시장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제 가치적인 측면과
시간적인 측면, 그리고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측면을 세 가지를 놓고 후배들에게 이거를 좀 잘하면은 성장이 좀 더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전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찾아서 더 열심히 하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 젊은 세대들한테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인생 이모쟁을 앞두고 있는 50대 이런 40, 50대들한테도 역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먼저 찾아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려운 환경을 극복해내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당당한 청년 CEO의 모습 어떻게 보셨나요? 시청자 여러분 모두 리스타트를 결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규진의 더 인터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특별한 인생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